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중처법에 관련된 동향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6월달 들어서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와 전체 산재 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산재 겪는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특히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는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금년에 1분기에 이 사고 사망자가 137명이었는데 이 다른 데서는 조금씩 감소했다는데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부산 기장의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죽었다든지 서울 세종고속도로 저 안성 부근에서 상판 떨어져 가지고 4명이 죽고 이런 것까지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산재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30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제 중처법하고 중대재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중처법이 제정 시행 당시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4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의 제도적 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인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사고의 80% 이상, 하인리는 88%라는데, 그건 대개 이제 하인리 표현들은 맨페일러, 이제 인적 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컨대 경영 책임자가 아무리 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놓는다 할지라도, 실수로 안전규정을 어기거나 일 빨리 처리하는 요령으로다가 이제 이 일탈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제. 그런 게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현장면이 매우 달라지고 있는데,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건설 현장에 가면 건설 현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빈번히 쓰인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현장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안전관리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정착하는 게 외국 인력 때문에 몹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 산재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1161건이나 됩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고령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젊은이들이 제조 현장이나 건설 현장 안 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고 사망자 중에 50세 이상 비중이 71.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다. 그 뭔가 하면 이제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여력도 인력도 없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다 마련을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대기업은 필요할 만큼 돈도 들이고 사람들도 투입해서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할 수 있지만서도 중소기업은 그럴 예산 자체가 없고 생산 현장에 가면 젊다고 해야 50세다.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인데 중소건설사들은 건설업체지 안전업체가 아니다. 현장에 필요한 설계, 공무, 토목인력 충원하기도 빠듯한데 무슨 안전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라느냐. 번지스 모르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소업체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 안전공단에 지원해주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처법의 대응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실태 지적만 하고 돌아간다. 수천만 원씩 드는 시설 개선과 인력 선임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 이제 그 법원의 문제인데 이제 오락가락 고무줄 양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 법 시행 3년이지만서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뭐를요? 자체 중처법 양형 기준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합의부 재판부가 아니고 단독 판사가 심의해서 판사별로 형량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을 두고서 이제 판결의 결과가 뒤죽박죽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중처법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중처법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고 판결된 하급심 판결에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변호사 형량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중대재해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호한 양형 기준 때문에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사업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 지형에 처하는 건 과도하다. 대표가 구속되면 문을 닫고 근로자들 모두를 실직자가 돼버린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뭔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고 그랬죠. 어떨지 모르는데 이것도 찬반 양론인데, 법원의 판결이 조금 양상이 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청, 하청 관련 사안에서 이제 전주지역 군산지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청의 책임이 없는 걸로 판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법정 의익만 다하면 원청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종이쪽대기 안전관리만 강제할 거 아니냐, 이 법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판결의 요지는 뭔가 하면 하드웨어 업체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원청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안전 의무만 다했다면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뭐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도대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상 원두업한테 무조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원두업체가 책임을 면하려면 하청업체가 한 안전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됐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따로 확실하게 구별을 하겠다 이거죠.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협회에서 해야 되는 의무만 다 했다는 게 확실하게만 하면 원청업체는 책임을 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원하청 관계에서 중첩법 관련 사항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하드웨어 업체가 주로 관리하는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원청이 이행한 안전보건 의무의 실효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으로 더 큰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첩법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사고 현장마다 이제 굉장히 다를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원두업체가 하드업체 중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누구를 경영 책임자라고 특정해야 될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이제 그동안 수면 아래 놓여있던 논란의 핵심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원하청구하는 게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경영계는 환영하지만서도 이 소위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좀 형식 논리에 걸칠 수가 있다. 문서로만 안전관리를 다 했다면 원청은 다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3년 반 되어가는 이제 중첩법에 관한 이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원래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하다는 제도의 취지에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중첩법 때문에 사고가 줄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제도의 보완과 함께 뭔가 실질적인 이 소위 안전 문화라고 하는,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사회적 압력 등등, 이 내 조직 안에서, 조직 밖에서 소위 안전 문화가 확립돼야 된다, 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이 중첩법이 아무튼 간에 개별 기업의 고비용 부담이라는 이런 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형, 무형의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 방향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한 3년 반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